안녕하세요. 도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모던의 잘 책의 김준호입니다. 가장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이제 목차는 이제 도커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제 가상머신과 컨테이너에 대한 좀 비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와 컨테이너, 이제 도커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죠. 이미지와 컨테이너에 대한 좀 설명, 그다음에 도커 구성 요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커 저장소라고 하는 도커 허브, 그다음에 이제 명령어 좀 알아본 다음에 제가 가볍게 실습 하나 해봤습니다. 그거 실습 보고 그다음에 저희 이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도커의 이점, 그리고 이제 결론 및 Q&A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커란 무엇인가인데요.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빌드, 배포 및 실행하기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상 머신이랑 비교하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가상 머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이제 비교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상 머신은 VMware나 VMware 같은 가상 머신들이죠. 그런 머신과 이제 컨테이너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버추얼 머신, 이게 가상 머신이죠. 가상 머신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서버 위에 호스트 OS 이제 운영체제가 있어요. 운영체제 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이제 VMware죠. 저희 가상 머신이 들어가고요. 거기 위에 또 게스트 OS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위에 가상 머신 위에 또 운영체제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 컨테이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운영체제 위에 도커나 이제 컨테이너 이제 그 프로그램 위에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머신 위에 또 OS가 설치된다는 점이고요. 얘는 이제 그 호스트 OS 위에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를 비교해 보면은 가상 머신은 좀 무거워요. 왜냐면은 운영체제 위에 또 운영체제를 설치하니까 당연히 무겁겠죠. 그리고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그에 비해 가볍죠. 운영체제 위에서 운영체제 하나 위에서 바로 실행이 이제 되니까 가볍고 좀 실행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상 머신은 단점이 저희가 만약에 이제 OS를 지금 여러 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OS를 만약에 여러 개 쓰고 싶으면은 OS 하나 위에 또 만들어야 되고 OS 하나 위에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겁고요. 이제 컨테이너는 반면에 그렇지 않죠. 네, 이런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이미지와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도커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말일 거예요. 이미지와 컨테이너 이게 뭔지 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서버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라이브러리,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묶는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실행하면은 컨테이너 위에서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패키징하여 독립적인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 파일을 사용하여 정의되는데 도커 파일이 이따 실습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컨테이너가 이미지를 실행해서 사용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도커 허브 같은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되어 공유하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실습 때 설명드릴 거고 허브를 따로 설명하는 게 있어서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었는데 변경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또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수정하려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고 격리된 시스템 자원 및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독립된 공간이 생성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공간이 생성된다는 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도커 이미지가 있고요. 이 도넛들을 컨테이너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게 다 독립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도커 이미지를 실행하면은 이 컨테이너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다 독립적인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다 독립적인 컨테이너가 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를 변경하면은 컨테이너도 변경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예시가 딱 적절한 게 만약에 저희가 이게 도넛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도넛이잖아요. 컨테이너를 도넛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도넛을 막 먹거나 없어진다 해서 하더라도 레시피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미지에서는 변경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까 이제 도커에 대한 좀 흐름도인데요. 이제 아까 이미지를 이제 크리에이트하고 스타트를 하면 이제 러닝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pause 아니면 stop 같은 경우 이제 멈추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거나 이제 뭐 rm 뭐 해서 뭐 삭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흐름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 이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그럴 건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좀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실행돼서 컨테이너로 돌아가고 멈출 수도 있고 뭐 삭제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도커 구성 요소인데요. 이제 더 크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도커호스트, 이제 레파지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미지를 해서 뭐 도커 빌드하고 뭐 이제 런하면 이제 도커 데몬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미지가 실행되면 이제 컨테이너로 되고요. 네, 컨테이너에 의해서 이제 이미지가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도커 허브에서 이제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뭐 푸시하거나 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구성 요소 아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도커 데몬 같은 경우 이제 도커 API 이제 명령 같은 거 이제 수신하고 이미지와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사용자 도커와 상호작용하는 기본 방법,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커 데몬과 이제 도커 호스트죠 여기랑 이제 상호작용을 했죠. 그렇게 되고 이제 레지스토리, 이제 도커 허브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여기 도커 허브 또 있네요. 네, 도커 허브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랑 컨테이너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커 허브인데요. 도커 허브를 한 줄로 설명드리면 컨테이너 이미지 원격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미지 안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모든 파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패키지나 뭐 도커 파일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로컬에서 작성을 합니다. 로컬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화를 했어요. 이미지화를 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다른 곳에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서버에서 써야 된다고 보면은 이거를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거기 중간 매개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미지를 푸시하면은 여기 도커 허브라고 치면은 도커 허브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제 노트북에서 예를 들어 이제 올려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노트북에서도 이제 받아오고 싶으면 그 노트북에서 도커 허브에서 이제 풀을 땡겨와서 이미지를 사용한 다음에 런을 하면은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커 허브의 이제 그거고. 도커 허브의 이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데요. 공식 기반 이미지를 검색하여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뭐 우분투 같은 거 있잖아요. 도커 허브에 우분투 치시면 공식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풀 해와서 저희가 쓸 수 있게 이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과정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거는 이따 저희 실습하면 볼 텐데 그냥 명령 하나 치면은 그냥 허브에 올라가고 명령 하나 치면 이제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업로드하는 과정이나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협업에 용이하다. 그렇겠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미지를 쉽게 올리고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제가 만든 이미지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협업에 용이하겠죠. 그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빌드되어 있어 빠르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첫 번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는 대부분 공식 이미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미리 빌드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커 명령어 구조인데요. 명령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커로 시작합니다. 도커, 그다음에 옵션, 명령어, 인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막 설명이 있어요. 네,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뭐 명령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옵션을 진짜 옵션을 말하는 거고요. 명령은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동작.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도커 빌드, 도커 런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거기서 도커 런에서 이제 뭐 런이나 뭐 스타트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명령어고요. 이제 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따가 실습 때 보시겠지만 가끔 뭐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이미지명이나 뭐 컨테이너명을 적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명령어 예시는 저희가 이따 실습 때 사용할 걸 위주로 가져왔어요. 도커 빌드 -t 이미지 이름.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도커 이게 그거죠.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거. 빌드가 이제 명령어, -t 옵션,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이 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도커 이미지스, 도커 런, 뭐 포트 -d, -p, 포트 번호, 이미지 이름, 뭐 도커 ps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좀 하나씩 보면은 이건 이제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겠다. 이미지를 빌드하겠다는 거고, 이건 이제 만든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만든 이미지를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뭐 -t, -d, -p 옵션 같은 경우에는 -t는 이제 태그명 정해주는 옵션이고요. -t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겠다. -p는 이제 포트 정해주는 옵션이고요. 여기서 이제 포트 번호이고, 그 다음에 도커 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보여주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보여주고요. 도커 푸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도커 허브에 올려주는 이제 이미지를 올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실습할 건데요. 이제 실습 전에 이제 도커 파일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도커 파일은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명령어들의 모음인데요. 이제 보통 어떤 게 들어가냐면 구동에 필요한 파일들을 정의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동해야 되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만든 건데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러실 거예요. 도커 처음 보시면은 뭐 도커 아시는 분들은 되게 간단한 도커 파일이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어떤 명령어들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명령어를 좀 미리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한다. 뭐 월크 디렉토리 뭐는 이제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카피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컨테이너로 복사,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요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from node 16 alpha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노드 16 버전을 이제 베이스 이미지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베이스로 지정하고, 여기가 이 문구는 경량화해서 이 버전 경량화 버전을 베이스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요건 이제 워크 디렉토리를 이제 앱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작업 디렉토리를 앱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패키지, 저희가 패키지.json이랑 패키지.json을 여기에 담아 놓잖아요. 이거 이제 카피해서 런 하겠다는 겁니다.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npm ci에서 그럼 이 패키지들이 깔리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카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test.js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를 실행해서 엔트리 포인트는 아까 설명이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컨테이너 시작 시 실행될 커맨드를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다 이제 카피가 되면은 이제 노드 test.js를 실행함으로써 컨테이너가 돌아가게 됩니다. 도커 파일까지 작성했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익스프레스에서 해가지고 그냥 화면 띄우면 그냥 도커 연습을 해보자 라는 글이 띄워지는 창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뜹니다. 이걸 이제 이미지화해서 해볼 건데요. 이제 일단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도커 빌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명을 제가 만든 거고요. 이제 도커 빌드에서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도커 이미지스에서 지금 보면은 테스트 도커라는 이미지가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해야겠죠. 컨테이너 실행 같은 경우에는 도커 런 -d -p 도커 테스트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트 번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앞에 포트 번호는 호스트 머신에 대한 포트 번호고요.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커 ps 보시면은 여기 포트 번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까지 실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행 및 결과를 확인해야겠죠. 서버를 키지 않았음에도 이제 그렇죠. 컨테이너로 서버를 킨 거죠. 그래서 도커 연습을 해보자 라는 창이 잘 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미지를 이제 도커 홉에 올려볼 거예요. 도커 홉에 올리는 거는 이제
도커 푸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 명이거든요. 이미지 명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얘가 이렇게 막 작동을 합니다. 먼저 근데 그 전에 도커 로그인을 해야 돼요. 제 레파지토리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도커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면은 얘가 푸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잘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잘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허브에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허브에 올릴 때는 푸시였고 땡길 때는 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도커 풀 해서 이제 이미지 명하면은 얘가 막 이렇게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미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에서 하면은 얘가 막 땡겨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테이너 다시 실행해서 이제 다시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들어가면은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도커 명령어 설명드렸던 거 외에 좀 몇 개가 있었는데요. 도커 풀은 뭐 이제 땡겨 오는 거죠. 도커 허브에 있던 것들 땡겨 오는 거고, 도커 RMI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무브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제거하는 명령어 도커 RM. 이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제거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도커 요것도 있는데요. 요거 발음이 제가 좀 헷갈려서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에 내부에 진입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커의 장점인데요. 이제 도커의 장점은 빠른 배포, 일관성, 롤백, 가벼운 리소스입니다. 빠른 배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허브에서 장점에서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제 미리 올라와 있잖아요. 이미지가 올라져 있으니까 빠른 배포가 가능하겠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공식 이미지 같은 경우 막 올라와져 있고 이제 이미지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실행시키면 되잖아요. 컨테이너로. 그래서 빠른 배포가 가능하고요. 이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결론 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롤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 땡겨와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려면은 그냥 컨테이너 지고 다시 이미지로 다시 실행하면 되겠죠. 다른 컨테이너로. 그리고 가벼운 리소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머신에 비해 아주 가볍습니다. 가상 머신에 비해서 아주 가볍고요. 이런 장점 외에도 사실 장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정도 줄여왔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긴 발표를 해놓고 도대체 결론이 뭐냐?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제가 코드를 다 짰어요. 1년 전에 잘 됐어요. 1년 전에 잘 됐는데 만약에 오늘 실행해보면 과연 잘 될까요? 그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도커는 이런 고민을 줄여줍니다. 도커 파일을 통해서 빌드해서 이미지를 만들므로써 1년 전에 실행해도 똑같잖아요. 그때 그 패키지랑 그 소스 코드랑 다 똑같은 환경에서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실행이랑 오늘 실행해도 이제 동일한 파일을 실행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일관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